돋보이는 English. 돋보이는 English. 단어를 바로 단어로 이해하는 단어 바이 단어 영문 독해, 단바단 독해, 수능편.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자꾸 영어 문장을 한국말로 해석하고 번역하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가르칠 때도 선생님들이 다 이걸 한국말로 다 번역을 해서 가르쳐주는 경향이 많은데, 특히 수능이나 모의고사 영어 지문을 읽을 때 해석하면서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이게 번역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능, 모의고사 영어 지문은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단어를 찾으세요. 단어의 뜻들만 알면, 문제와 보기를 보고 보기에 나와 있는 핵심 단어의 뜻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는 번역가들한테 맡기시면 돼요. 번역가들은, 영한 번역가들은 영어 실력보다 국어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고 창작의 고통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들이에요. 그런 거를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동영상들을 보면은 자꾸 문법 풀이를 해주는 영상들이 많은데, 문법 공부는 이미 중학교 때 다 맞춰야 되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 되면은 문법에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말로 자꾸 해석을 하다 보면 문법 풀이가 자꾸 들어가게 돼요. 지문 하나를 놓고 그 지문 속에 들어있는 문법들을 다 설명을 하다 보면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거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걸로 공부하고 있으면은 시험 볼 때까지 시간이 없어요. 그 문제 푸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지문을 해석하는 연습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를 지문 속에서 찾는 연습. 그리고 단어 공부하세요. 단어 공부. 단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성적 충분히 올릴 수 있어요. 단어 공부를 할 때 이제 보기에 보통 나오는 단어들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가 영어로 나올 때도 있고 한국어로 나올 때도 있는데, 그 한국말로 나와 있는 보기들이 더 많죠. 그 한국말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영어로 다 알아야 되는데, 그 영어의 유의어들을 알아야 돼요. 보기에 나온 말을 내가 영어 단어로 알지만 지문 안에서는 내가 아는 단어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의어들을 다 공부를 하시고, 영어 단어집을 놓고 그 옆에 사전을 놓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영어 단어집에 나와 있는 것만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독해 능력이 향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전은 누구나 지금 요새 사전 없는 사람 없죠. 스마트폰 딱 켜가지고 사전 검색하면은 그 단어에 대한 수많은 그 정보들이 쫙 나와요. 물론 저는 책 사전을 권장을 합니다만, 사전을 놓고 공부를 하세요. 단어 공부는 사전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물론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다 외우면 좋지만 지문 속에 있는 고유 명사라든지 굉장히 특수한 전문 용어 같은 거는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전문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밑에 그 뜻이 나와 있죠. 자, 단어를 다 알아요. 단어를 다 알고 이제 문제도 다 풀었어요. 근데 그 지문 내용이 궁금하다. 그러면 해석하지 말고 그냥 한 7, 8번 뭐 10대 번 한번 읽어보세요. 빠르게. 천천히 읽지 말고 최대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읽다 보면 그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그 단어의 배열 이런 걸 잘 조합을 해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단어를 잘못 외운 거겠죠. 내가 외운 뜻이 그 지문에 나온 단어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어 공부를 다시 하면 되고, 그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컴퓨터가 뭔지 다 아시죠? 컴퓨터. 컴퓨터라는 단어의 어원은 compute에서 나왔겠죠. 그 compute는 무슨 뜻이냐면은 계산하다라는 뜻이고, 컴퓨터는 계산기예요. 최초의 컴퓨터는 그냥 단순한 계산기였어요. 그리고 이 계산기가 발전해서 지금의 컴퓨터가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지문을 보니까 이 컴퓨터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컴퓨터가 수학 문제를 푼다는 말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학 공식들을 이렇게 AI가 풀어서 답을 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일이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입력된 모든 정보를 수리화해가지고 이 숫자들을 갖고 다 계산을 해서 산출해내는 게
컴퓨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삼각함수 이런 거를 컴퓨터가 지금 풀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 지문이 굉장히 난해해져요. 그런데 컴퓨터의 모체가 계산기라는 걸 알면 되게 쉬운 지문이 돼요. 그리고 이 지문들의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는 많이 달라요. 그 영어권 문화, 영어권 사회, 영어권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쓰여진 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배경들이 나와요. 이것도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한 학생이 등장인물의 심경 변화 문제를 틀렸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글의 목적과 글의 주제, 글의 요지 그리고 심경 변화만큼은 틀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외에 뭐 그래프 보는 거 그것도 틀리면 안 되고요. 그런데 되게 쉬운 문제인데 틀려와가지고 왜 틀렸냐 그랬더니 쭉 지문 안에 answering machin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이 answering machine 대답하는 기계 AI인가? 뭐 질문하면은 막 대답해주는 그 요새 그 AI들처럼 그런 기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이 안 맞잖아요. 자, answering machine이 뭐냐면 자동 응답기예요. 뭐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거나 부모님께 여쭤보시면은 이 자동 응답기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런 기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그렇게 시대적 배경이 다른 글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뭐 사회적이나 문화적 이런 것들, 이 다른 배경이 다른 글들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가끔 이제 교육에 관련된 지문들이 나오는데 그 교육 환경, 그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환경이 우리나라와 그 영어권 나라들이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읽다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글들이 가끔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글들이 어떤 논문이나 리포트에서 한 문단, 딸랑 한 문단을 발췌해 온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한 문단을 보고 우리는 문제만 풀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에 앞뒤 상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단 앞의 내용과 그 뒤의 내용,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갖고 그냥 중간에 토막글만 보고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무슨 문제지? 왜 이런 글을 썼지? 이거를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 이 글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지문에 나온 그 문제와 보기를 보면 이해할 필요 없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단어만 찾으면 돼요. 자, 이해하면 좋겠죠. 그런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슨 과목이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이라는 거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시간 활용을 잘 하려면 이 지문들을 해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영어 지문을 빨리 읽는 방법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발음이 돼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문장을 읽으면서 그 억양, 영어의 억양과 어조, 그리고 그 문장의 흐름, 끊어질 때랑 이어질 때랑 수식구 뭐 이런 것들을 다 읽으면서 구별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읽어야지 이제 원활하게 흘러가듯 읽을 수 있는데 영어 발음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생들이 이제 발음을 힘들어하고 단어 뜻을 외워야 되는데 발음까지 외워야 된다. 발음 외워야 돼요. 근데 발음을 못 외우는 학생들이 좀 있죠. 그러면 영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음이 한국말보다 모음이 덜 발달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옹알이 하듯이 자음만 읽으면 돼요. 여기에 preference가 있는데 이 preference를 자음만 읽어보면 preference 이렇게 돼요. 뭐 preference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에랑 어를 안 읽었죠. 그냥 preference 비슷하지 않아요? preference, preference. 자음만 읽으면 어느 정도 흐름을 따라서 지문을 빨리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숫자들은 그냥 한국말로 읽으세요. 숫자를 영어로 읽으면 굉장히 길어져요. 5867 이거를 그냥 5869, 5867 이렇게 해버리면 훨씬 빠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2025학년도 EBS 수능 연계 교재 수능 완성 유형편과 실전편
8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지문 1번부터 15번까지 한번 쭉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 whom it may concern, I'm inquiring again about the item delivered to my door last Monday morning. As I mentioned in my previous communication with your shopping mall staff, I did not order this item. It is a case of a mistaken delivery, as the package intended for a different address was delivered to my house instead. I promptly notified your customer service center of this issue and provided a picture of the box along with my home address, requesting immediate collection of the item. Regrettably, the box remains in front of my door 3 days later despite my prior notification. Please take prompt action to collect the item as soon as possible. Sincerely, Jeremy White. Dear L Island residents, we are excited to announce a major step forward in our efforts at the L Island Environment Committee to protect and restore our unique coastal environment. So we have recently launched our dedicated page on the town website. On this webpage, you will fi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our ongoing projects and upcoming events like Earth Day celebrations, public lectures, and presentations. This webpage provides an in-depth look into what we do at the EIEC and offers an opportunity for you to be involved. We encourage you to explore this new platform, learn from its content, and join us in our mission. Please discover what's new on our page at www.lisland.org/EIEC today. We eagerly await your visit. Thank you. Linda Jones, chairperson of the EIEC. The first few kilometers of the trail snaked through thin native bush beside the Deception River. It didn't take long for the first river crossing to present itself. I slowly crossed the thunderous river. The water was over my knees and so much colder than I expected. I felt a burst of energy. I really do love the river crossings, and there were so many over the next couple of hours. My adrenaline was up from all the crossings, and I was amazed by the beauty of the river. The water was perfectly clear with the heavy waterfalls and white-capped rapids constantly flowing. It was a scene of existing natural wonder. Breathtaking crystal clear pools were built up everywhere. The valley was narrow with tall, steep hills of the rugged Icon Range reaching high and leaving only a bit of overcast sky above. Awesome, I exclaimed. The river raced past me like a never-ending horizon to waterfall as I moved up the steep valley. Dear Ruth Taylor, a year ago when my husband and I eagerly signed up for the Norway trip you organized, we expected an incredible expedition through the fjords. The excitement was boundless and we couldn't wait to embark on this trip together. Unfortunately, a great deal has happened since then, and it is with sadness that we now find we will not be able to go. We are faced with unanticipated health issues and expense that we will not be able to avoid. The agreement with you allows us to get a full refund of our deposit at this time. Therefore, we are requesting that you return the deposit money to us. We are hopeful about joining a future trip and would like to be kept informed about your upcoming travel plans. I'm looking forward to your response. Sincerely, the Lord. For me, life here was a never-ending cycle of war with his freedom taken away. His eyes blindly stared ahead as his hands half-heartedly assembled the printed boards identical to the picture layout glued to the table. He had been sitting at the table for 4 hours without being allowed a break even to use the toilet. His skin was sickly pale. He was very tired and constantly felt that his life was a dark and stormy night. During dinner, Ming happened to have a chance to talk with a young woman working at the next table. I'm going to escape from this prison, Ming said. Do you want to come with me? Keeping her eyes on her plate, she said, I have been thinking the same thing. Will you go with me? Ming asked. She dared to look directly at him for a few seconds and replied after a long pause, I will try. We must do it, not try. For my part, I will either escape or die, declared Ming with a strong resolve. The moment you acknowledge yourself as the one being responsible for your success, your life will change. With this new assumed responsibility, you will throw away the need for excuses and blaming. You will bear the burden of your own choices without ever pointing to someone or something else as the reason for not succeeding, for failing to accomplish the things you wanted. It's breaking free from that old pattern picked up as kids when somebody else was always controlling what you were doing. Parents, teachers, coaches, generally speaking, grown-ups who messed things up. Wasn't this one of the most used phrases at that age? But it's not my fault, X said. Or
made me to do this and that. Well, this sort of placing the blame externally outside ourselves. As adults, we may find a wild variation here. Society, partners, friends, parents, destiny, etc. must be abandoned completely in order to have the strength to recover from eventual failure and keep ourselves going. One of the fascinating issues of considering the ethics of AI is that given the power of AI to augment or replace human thought and human agency in order to assess how humans might fare in response to AI, we need to consider basic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human nature, for without an understanding of human nature, including human potential, human social relations, and human responses to certain environments, including the environment we are creating with the AI, we cannot understand what it is for humans to live well with AI. These questions, of course, involve scientific questions about human beings, yet are never simply scientific questions. Even to give an account of what constitutes physical health for humans will involve making judgments of value. Far more so far the richer notion of human flourishing. As state subsidies for autonomous art and artists are continuously reduced, it is indispensable to remove the bias of copyright law in favor of profit-oriented mainstream productions. In the absence of public funds for the creation of independent literature and art, it would be disastrous not to take measures supporting autonomous productions in copyright law. Works of true art fulfill a function of particular importance in society. They offer alternative visions of life and society that can pave the way for necessary changes of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Without these impulses provided by independent, autonomous art, the society has a few chances to evolve and overcome imperfections. Hence, it is of particular importance to identify those features of copyright law that are capable of compensating for the loss of state subsidies and functioning as a driver of autonomous art. As with any learning task, it is of course essential that collaborative learning activities are designed with intended learning outcomes of the session and course in mind. This may seem obvious when stated like this, but it is surprisingly easy to forget and worth repeating. While arguments in favor of active learning teaching strategies in general and collaborative learning in particular tend to glorify the virtues of these strategies with regard to fostering higher order cognition, it is worth keeping in mind that higher order thinking depends on foundational knowledge. Hence, we would advocate occasionally making room for and designing activities that specifically target understanding, remembering, and simple application of key concepts rather than always going straight for the most complex and demanding creative synthesis. Aiming too high without a solid foundation risks confusion and frustration and minimal learning gains. As an added benefit, an easy warm-up task or two allows a chance for even the weaker students to experience some success, and such activities may thus be considered competence supporting in the self-determination sense. We have a responsibility to the literary works we read. Our major responsibility lies in giving them and their authors their due. We need to hear those books and authors out, letting them have their say. This is so whether we agree with an author's views or not, whether our book's ideas are difficult or accessible, regardless of who or when it was written or why. We need, in short, to respect the integrity of the text we read, and not expecting something from a book that it does not intend to provide. When we read a novel, we may hope for a happy ending, but a writer is not obligated to provide one. To criticize the book for lacking the happy ending offends the ethic of reading. And when we read a detective novel or a work of fantasy or science fiction, it is unjust to expect or even demand that it be realistic. Its genre requires that it do and be something other than realistic. Self-hatred is often characterized by an all-or-nothing mindset. I did only 30 minutes of exercise instead of an hour, so it doesn't count, and a tendency to ruminate by focusing on what has gone wrong without even acknowledging what has gone right. Sometimes we will choose not to do something fun like going to a movie or taking a vacation because we don't deserve it, and other times we diminish our hopes. It probably won't work out because we are preparing ourselves for failure. We second-guess our decisions, so we think we should have done things differently. But expressing regret for not doing things perfectly simply strengthens the illusion that perfection is possible. As the psychiatrist Theodore Isaac Rubin wrote, if we demand wisdom after the fact, then in fact we assume an absolute ability to foretell the future and to make no mistakes at all. When a program is being run on a computer, math problems are being solved. If a video game or other computer program is running slowly, that means the program is so complex that the computer can solve all the math problems fast enough for the enjoyment of the individual using the computer, but make no mistake, the simulation is still running, just not at an adequate pace for the individual's preference. For example, suppose you are playing a video game with high graphics settings turned on. Creating pretty graphics requires a lot of work. If you have an old computer, you may not be able to solve all the math
problems quickly enough to simulate those lifelike graphics at a speed that's preferable. The result is what gamers call a low frame rate, but the game is still running, of course. You could play any video game by doing math on paper, just not very quickly. Research is suggesting that mental simulations make events seem real or true is voluminous. A number of experimental studies that have demonstrated these effects have manipulated subjects' simulation of hypothetical events and then asked them to rate the likelihood of those events. Consistently, after imagining that a given event will take place, people are more likely to believe it will actually occur. For example, W. Larry Gregory and his colleagues contacted the homeowners about their likelihood of subscribing to a cable television service. Some of the homeowners were asked to imagine that they had cable and to envision all the benefits it would bring to them. Other homeowners were given a persuasive communication that described the advantages of subscribing to cable. Results indicated that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o intend to purchase cable and more likely actually to do so after performing the simulation exercise than after merely reading about the advantages of cable. Since the economy is the part of the social system that is focused on providing material well-being, the performance of an economy must ultimately be judged by considering how well it achieves that purpose. The object of development is to improve the economic status of the whole population and the range of economic options available to them. A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depends on much more than how quickly the overall size of its economy is growing. It is a complex, nuanced concept that requires attention to more than just how much is produced. It also depends on what is produced, how it is distributed, and most importantly, the extent to which all this activity has succeeded in raising the material standard of living of the broad mass of the population. A rapidly expanding one commodity economy in which 5% of the population owns nearly all the material wealth may be growing fast, but it is not developing. If you have ever been involved in a disaster such as a flood, hurricane, or tornado, you know what it is like for people to pull together in ways that are highly productive. Team activities often provide similar bonds of shared fate. Especially important is the fact that the idea of being community-centered does not mean that everyone simply agrees with everyone else about everything. True learning communities learn from one another and know how to argue with grace as people share their understandings and reason with one another. They teach each other in a variety of ways. Not only are ideas shared, but modes of argumentation,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are also modeled and shared. This helps others develop their thinking abilities as well as their store of knowledge. In addition, the various skills and interests provided by members of a learning community offer access to distributed expertise that can be skillfully used to support the learning of all participants in the community.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제가 읽은 것보다 더 빨리 읽어야 합니다. 지문 하나를 1분 안에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것까지가 1분이에요. 평균적으로 문제 하나당 1분 안에 풀어야 이제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제 입술을 벌리면서 얼굴 근육을 쓰면서 혀를 움직여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그거는 이제 영어 문제 풀 때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입을 꾹 다물고 그냥 노려본다고 집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근육을 막 움직여가면서 뇌에 자극을 줘야 훨씬 더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잘 나고 그리고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다. 시험 볼 때는 이제 밖으로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입의 근육을 움직여서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의 파장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는 반드시 실제로 목소리를 내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꾹 눌러주시고 댓글 한마디 달아주시면 행복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